것 같아요. 이 오늘 연주 이번 공연 때 연주할 곡을 만들다가 리듬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멜로디는 아직 없습니다. 리듬 얘기하느라고. 저희 피아니스트입니다. 잘 지내요. 이 곡은 가끔 무대에서 연주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죠. 제가 리듬을 설명하자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음악을 만들 때 처음에 이 음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리듬으로 되어 있는지를 맨 처음에 파악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멜로디가 있는데 리듬을 붙여보죠. 그러면 이게 두 마디짜리 패턴으로 해결이 되는 멜로디인지 아니면 네 마디 패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그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곡들이 지금 우리가 늘 듣는 이 대중음악들은 뭐 두 소절 단위의 리듬 혹은 네 소절 단위의 리듬이면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두 소절짜리의 리듬이 적용되는 음악이라면 그 두 소절짜리에 제가 리듬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리듬에 그 멜로디를 얹어보죠. 그러면 그 멜로디가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데 그 두 마디짜리 리듬을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그런 습관 그런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멜로디 전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리프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패턴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는 것은 조금 확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물놀이 아시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듬도 있고 뭐 라틴 계열의 쿠바 같은 데 있는 그런 라틴 계열의 리듬도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사람들을 그 리듬에 몰입하도록 해서 그 리듬의 그 세계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좀 색다른 비유지만 무속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구슬할 때 한번 춤추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을 추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상황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리듬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번 리듬 안에 들어가면 그 리듬이 저를 그냥 막 움직이게 만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음악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듬을 만들어서 멜로디를 얹으면
그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물놀이 얘기하다 잠깐 돌아왔는데 제가 우연히 군대에서 그, 그 사물놀이 처음에 그 만들었던 네 분을 같이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랑 거의 동기도 있고 한두기 선배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그때 이제 그 사물놀이의 초속을 다지던 때죠. 매일 뭔가 네 분이 앉아서 뭘 두드리고 리듬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뭘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가보면 악기 들고 가보면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한 30분 지나면 덜컥 하고 어떤 리듬 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듬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그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해요.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악보를 그려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계속 앞으로 막 진행하죠. 리듬이.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들어보면. 제대한 후에도 몇 번 만났죠. 그래서 역시 연주하자고 하면 시리야. 그래서 시리가 방해를 하네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그분들하고 잠깐 뭔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근데 저도 우연히 또 해외 공연을 하다가 해외에서 그분들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연하는 거 어떤 그 조그만 동으로 된 어쿠스틱 공연장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전자적인 확성 장치 없이 연주를 하는데 이 리듬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울림이라는 게 참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 장소를 전부 장악하죠. 그래서 들썩들썩하게. 그래서 하여간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그 사물놀이한테서 해서 저도 크게 배웠는데 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가면서 순간순간 제가 바리에이션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그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딱 그 상황에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것만 연주하게 되는 이게 저는 그 합주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리듬을 만들다가 이런 얘기는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곡엔 이 패턴이 맞겠다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이제 음악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런 걸 얹어 볼 수가 있죠. 뭐 얹어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얹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같은 템포로 지금 제가 뒤쪽에 가면 곡을 하나 이어 놨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물론 키가 달라요. 하지만 키가 다르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단순하게 만들었던 그 리듬이 조금 바리에이션 돼서 여기서 이런 것도 하죠.
어쨌든 리듬 안으로 들어가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건강해지죠 사람이. 그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아주 그 순수한 상태가 되는 아주 훌륭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듬은 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실제적인 것들을 조금씩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또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리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좀 두서가 없었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조목조목 뭔가 항목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지요. 네. 제가 항상 자다 일어나서 이런 걸 해도 잠 못 이루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꾸밀 줄은 몰라서. 네, 또 뵙겠습니다.